남편의 시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슬픔도 잠시 며느리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 집에 과부 자리는 없다. 24살 젊은 과부가 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자 주제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밭일도 못할 것이, 바느질이나 할 줄 아는 것이. 내 살배기 딸 월이를 안고 있던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비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쓸모없는 식구 하나 더 먹여 살릴 여유가 우리 집에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월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더 가난했습니다. 오빠네 식구도 굶는 판에 과부 누이와 조카까지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딸을 보니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친정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풀은 먹을 수 있고 저 풀은 약이 되고.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집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사리를 캤습니다. 도라지를 캤습니다.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산을 내려와 냇가에서 나무를 씻었습니다.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딜 나갔다 온 거냐? 양반집 며느리가 산을 쏘다니다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아주버님이 비웃었습니다. 나물이나 캐러 다니는 걸 보니 정말 천한 것이 따로 없구려.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하면 어떻습니까? 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사흘 안에 나가거라. 그 전에 내 몸값이라도 벌어서 가져와라. 아니면 아이만 두고 가든지. 그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흘. 단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월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양반집 며느리 아닌가? 나무를 팔다니 집안이 망했나 보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얼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터무니없이 싼 값을 불렀습니다. 안악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나무를 이 값에 팔면 당신만 손해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딸아이 먹일 게 없어서요. 안악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나무를 샀습니다. 다음에도 나오시오. 이웃들한테 말해줄게요. 그날 그녀는 나무를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시아버지가 원하는 몸값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약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의원이 나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자 의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산나물 캐러 다니시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약초도 구할 수 있겠소. 요즘 전쟁 때문에 약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약방에 약초가 떨어져서 환자를 못 보고 있소. 그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초요?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의원은 몇 가지 약초 이름을 댔습니다. 구해올 수 있으면 나물보다 훨씬 좋은 값을 주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해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친정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떤 풀이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생겼고, 언제 캐야 하는지 희미한 기억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이 아직 떠 있을 때 그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월이는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이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짐승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헤맸습니다. 의원이 말한 약초를 하나씩 찾았습니다. 익모초, 천궁, 당귀.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캤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의원에게 갔습니다. 약초를 내밀었습니다. 의원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캐왔소. 손질도 제대로 되어 있고 값을 치렀습니다. 나물 팔아서 번 돈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으로 제 몸값을 대신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세어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겨우 이것뿐이냐? 턱없이 부족하다. 큰아주버님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돈으로는 한 달도 못 먹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벌어오겠습니다.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한 달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제대로 된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땐 정말 쫓아낼 것이다. 아이도 이 집에 둘 수 없다. 그날부터 그녀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캤습니다. 낮에는 우물가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의원에게 약초를 갖다 주었습니다. 밤에는 다음 날 캘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월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어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밤늦게 돌아가면 월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미,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배고파요.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귀한 약초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산 깊은 곳에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산삼은 귀했습니다. 큰 돈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캐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보니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약초꾼이었습니다. 사내는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감히 내 구역에 들어와? 이 산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곳이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 여자 주제에 약초를 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꺼져. 그 산삼은 내 거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사내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비탈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산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올라가 산삼을 캤습니다.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의원이었습니다. 약초를 찾아 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내는 의원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의원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사주시겠습니까? 의원은 산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삼은 처음 봅니다. 당연히 사겠소.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한 달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 앞에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약속한 돈입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세어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왔단 말이냐? 큰아주버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요? 혹시 몸을 팔아서 번 건 아니요? 그 말에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그런 말씀을. 저는 약초를 캐서 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 달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매달 이만큼을 벌어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땐 정말 내쫓겠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였고 발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달 약속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니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걸. 그 즈음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젊은 과부가 산삼을 캔다고, 약초 솜씨가 좋다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약초를 부탁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약초꾼 사내의 시기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캐온 약초를 의원에게 갖다 주려는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약초 내가 캔 거다. 도둑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직접 캔 겁니다.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여자가 혼자 그 깊은 산에 들어갈 수 있겠어. 분명 누가 대신 캐다 준 거지. 의원이 나섰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믿소. 그동안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소.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마을에 망신을 당하고 오다니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장 약초 캐는 일 그만두거라.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저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그녀는 월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어디서 자요? 그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미가 있잖니. 다음 날 새벽 의원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들었소. 우리 집 뒤채를 쓰시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소. 포기하지 마시오. 그날부터 그녀는 의원 집 뒤채에서 살았습니다. 월이와 단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시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약초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겠소. 당신은 배울 자격이 있소.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원에게 배웠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쓰이는지, 어떻게 조제하는지 배웠습니다. 월이도 함께 배웠습니다. 5살 아이가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약초꾼 사내보다 더 좋은 약초를 구했습니다. 손질도 완벽했습니다. 의원뿐 아니라 다른 마을 약방에서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사내는 화가 났습니다. 장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여자 주제에 오래 못 간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잣집 하인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중병이 드셨는데 약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귀한 약초였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값이 좋았습니다. 이 돈이면 월이에게 좋은 옷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구해오겠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먼저 찾은 거다. 약초꾼 사내였습니다. 그도 이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약초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언덕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그녀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약초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산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미를 기다리고 있을 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원과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하고 업어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어미, 의원이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한 달은 걸어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쌀을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당신이 약초를 구해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리가 나았습니다.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초꾼 사내가 빼앗아간 약초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약초를 잘못 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사내를 고소했습니다. 사내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월이가 함께 갔습니다. 6살 된 딸이 어미를 도왔습니다. 약초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부잣집에 약초를 가져갔습니다. 주인은 약초를 보고 만족했습니다.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약초를 대줄 수 있겠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에게 안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매달 약초를 구해 갖다 주었습니다. 값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초가였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월이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월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미,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란다. 마당 한편에 약초 건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약초를 보관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터가 생긴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약초를 부탁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월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어미를 도왔습니다.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월이를 제자로 삼고 싶소. 의술을 가르치고 싶소. 재능이 있소.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딸이 의원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여자가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자지만 최고의 약초꾼이 되지 않았소. 월이도 할 수 있소. 그 말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월이는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월이는 의원에게 배웠습니다. 낮에는 어미를 도와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의원에게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소.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큰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이 드셨소. 약초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소. 제발 도와주시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시댁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아버지는 늙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약초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약초로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보름 후 시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틀렸다. 내가 이 집안의 자랑이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야 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있습니다. 저와 월이가 만든 집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댁을 자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이제 15이 되었습니다. 의원을 도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이를 신뢰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의술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성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병원 중이신데 이 지방 약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왕실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이와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헤맸습니다. 가장 좋은 약초를 찾았습니다.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왕실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차도가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돈뿐 아니라 칙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녀를 왕실 약초 담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과부 신세에서 왕실 약초꾼이 되다니.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전히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월이는 혼인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원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의원이었습니다. 함께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순이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초를 손질했습니다. 월이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옛 시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상주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다. 과부 신세로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셨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힘드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 덕분에 강해졌고, 내 어미를 훌륭하게 키웠고, 많은 사람을 도왔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하오. 나보다 훨씬 훌륭하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약초 건조대에 약초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월이가 환자를 돌보러 나갔습니다. 손주가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부가 일으킨 일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쫓겨났던 과부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인정받은 약초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약초를 그냥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산에서 나무를 캐던 날이다. 그날 알았거든. 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월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덕분에 저도 여기 있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과부로 쫓겨날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왕실 약초꾼이었습니다. 딸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물 한 포기, 약초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보고 있소. 우리 잘 살았소. 딸도 잘 키웠고 손주도 봤소. 후회 없이 살았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